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조건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사랑이 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저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인으로서 이 사회의 변화와 또 우리 전체의 어떤 수명의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청년기 부부는 31세부터 50세까지가 청년기 부부 같아요. 그리고 51세부터 70세까지가 중년 부부, 그리고 71세부터 사별까지, 죽음까지 이르는 기간을 노년부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31세부터 50세까지를 청년기 부부로 잡은 때는 사실은 이때는 혈기왕성합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각각 한 인간은 여성성, 남성성으로 진화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참 아름답고 한참 자기 성 역할에 충실할 때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청년기 부부는 사실은 이 과거보다는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타이밍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집이 커질 수도 있고, 조그만 차에서 매번 차를 바꿀 때마다 차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부부간에 이 마찰이 있더라도 아주 근원적인 마찰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개별 사건 마찰이 있으면 그거는 또 재밌게도 아주 간단하게 뭐 부부관계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해서 그 갈등을 금방 다른 문제로 전환시켜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응? 뭐, 잠자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쇼핑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되게 충실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서로를 위로하고 작은 이벤트가 쌓이면서 추억이 쌓이면 사실은 부부관계는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올까요? 사실은 중년 부부부터 옵니다. 51세부터 70세. 이때는요, 이제 갱년기가 좀 빨리 시작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갱년기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요 시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여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갱년기면은 뭐, 골다공증이 생기고, 폐경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뭐, 어떤 몸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심리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자, 사춘기가 2차 성징을 통해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활력적이고 자기 성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였다면, 갱년기는 이제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기간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그런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갱년기가 나쁘다라고,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서운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년기 부부는 결국에는 갱년기를 함께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노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분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철이 없어요. 네, 이 청년기 부부 때 했던
자신이 남성성이 아주 강할 때 했던 행동들을 꾸준히 계속 끌고 옵니다.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뭐 사람 좋은 척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내분은 오히려 반대로 내면의 성숙, 어떤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들에 심취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네, 물론 뭐 젊을 때보다는 운동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기능하는 전반적인 기능을 이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대화도 줄게 되고 또 잠자리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를 맞이하는 이 중년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이 노화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선택할 것인지 성숙을 선택할 것인지 개별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성숙한 단계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현명하고 멋있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이 중년기 부부의 역할들입니다. 네, 많은 부분이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반대로 남편분 얘기했지만 이 반대로 했을 때 남편분은 예를 들어서 점차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막 사회성이 뛰어났던 청년기 부부 때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술 많이 먹고 뭐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던 양반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집에만 있고 화초 키우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게 다예요. 근데 아내분들은 밖으로 돌죠. 그죠? 뭐 동네 형님들, 그 언니들하고 막 모임 만들잖아요. 그죠? 등산 모임도 만들고 종교 모임도 막 가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면 확실히 대화거리가 줄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화를 이 같은 속도로 맞추려고 그러면 일단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은 일단은 종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함께 향유하고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육체적인 것은요, 분명히 이 청년기 부부 때보다는 모든 것이 다 힘들 거예요. 뭐, 그 작은 산 하나 올라가는 거 청년기 때는 쉽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지금은 뭐 관악산 한 번만 올라가도 그 다음날 다리가 쑤셔서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것들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 때 어떤 격하고 열렬하고 눈만 보면 막 서로 막 끌어안고 싶어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중년기에는 애잔하잖아요. 그죠? 예. 좀 불쌍한 면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러면 그냥 보듬어주는 잠자리, 보듬어주는 섹스가 필요한 시기죠.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년기 부부의 가장 그 고민은, 개인적인 고민들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쟤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청년기 때 막 내일이 더 발전될 것 같고 했던 기대치가 이제 조금씩 사라져요. 퇴직도 걱정해야 되고, 실제로 빨리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은 적은데 나갈 돈들은 많고요. 아이들은 대학생이고, 그죠? 또 시집 장가 간다 그러고, 분가해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가 늙어가는 게 또 보여요. 사람이 웃기는 건 자기 늙고 자기 초라한 건 안 보입니다. 근데 상대가 늙고 상대가 초라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보여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쉽게 변질되고 쉽게 질리는 거예요. 근데 2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늙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부 생활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자고요. 나도 늙었고 너도 늙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내오니까 더 만스럽다. 자, 경제적인 부분들 그래요. 청년기 때 뭔가 좀 일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한테 받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이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갖춘 게 별로 없다. 이럴 때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줄이시고 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소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청년기 부부 때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죠? 멋진 명품도 좀 사보고, 예, 좋은 수입차도 한번 타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근데 이 50대로 넘어가면서 50대, 51세부터 70세의 이 중년 부부는 노후, 노년 부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 기준으로 화려하고 뭐 뽐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줄이고 차를 줄이고, 그리고 두 부부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오래 살 수 있는 경제적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원비를 항상 예치해 놔야 됩니다. 아주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최소한 병원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안쓰러운 우리 남편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집을 대학병원 근처로 옮기십시오. 정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옮기세요. 그게 여건에 맞춰서 어디든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중년 부부의 위기는 첫 번째 노화를 이야기했고요. 경제적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단주의, 전체주의 문화가 있어서 이 자식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연결시키죠. 그래서 자식이 실패하면 우리 부부가 실패한 거고, 또 이 실패의 원인을 또 찾아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이 진학 문제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진학, 입시,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민과 싸움과 번뇌가 늘어나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예쁘네 예쁘네 뭐 손님처럼 대하다가 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뭐를 했네 뭐 했네 뭐 했네 이러면서 이 부부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대학교까지 졸업시켰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부터 남입니다. 우리 부부의 희노애락이 그 녀석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의 희노애락은 오늘 아침에 산책을 했고,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같이 마셨고, 오늘 아침에 화초에 물 같이 줬고, 이게 희노애락, 즐거움의 기준이 돼야죠. 그 녀석들이 무엇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쁘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자녀와 우리 부부의 행복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잠자리 문제. 네. 그래서 노화 속도. 그래서 이 남성들은 일단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또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와요. 그래서 이 과격한 어떤 또 잦은 어떤 잠자리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 만약에 원한다고 해도 예전 같은 어떤 그런 열정적인 것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잠자리, 섹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쓰러워하고 애틋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잠자리가 중요해. 뭐 남편분이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내분이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50 됐는데 60 됐는데 너무 왕성해. 오히려 뭐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네, 그런 분들은 내가 건강한 것만큼 아내도 남편도 신경 써주세요.
자기만 운동하고 자기만 좋은 거 먹지 말고 아내도 운동시키고 아내도 좋은 거 먹이고 하십시오. 그래서 노화 속도를 같이 맞춰보세요. 아셨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시기가 이 중년 부부의 시기 51세부터 70세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은 분명히 그 전이었을 겁니다. 31세부터 50세까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명이 100년 이상 살 수도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80이 청년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자주 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행복이 이 사랑이 기준이 돼서 행복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분들, 또 나는 행복이 사랑부터 시작이다. 사랑이 난 행복의 기준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특히나 나만 보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노화 속도, 그래서 정말 성숙하고 있는지 노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는 것이 이 중년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 부부는요 71세부터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때는 친구예요. 소울메이트죠. 사실은 둘밖에 없어요.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아웅다웅 싸우고 뭐 하다가 또 애틋해하고 하다가 71세 넘어가서 80세, 90세까지 함께 손잡고 병원 다니고 함께 손잡고 뭐 식당 가시고 하시는 부부가 있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 사랑이 나이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 특히나 부부가 함께 늙어가고 함께 성숙해 나가고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셔야 분명히 나의 행복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51세부터 70세까지의 이 중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좀 스펙트럼이 넓죠? 20년 단위로 끊어놨으니까요. 그죠? 요 시기에 걸려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내 몸, 내 마음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챙기고요. 그러면 됩니다. 이제 더 많은 거 챙길 필요 없어요. 자식들 교육 대충 다 끝났습니다. 운명 다 결정됐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말만 많고 돈만 쓰고 힘듭니다. 예,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해줬던 내 남편, 내 아내 손 꼭 잡고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공원 가서 산책하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